자, 그러면 첫 번째 뉴스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이 환율에서도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고 있다고. 이게 좀 의외예요. 참 사실 의외의 상황이 벌써 외국인들이 계속 팔았거든. 예. 근데 팔 때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외국인이 팔아서 환율이 오르든지 환율이 올라서 외국인이 팔아 환율을 매개로 한 거는 외국인 매도하고 딱 등치 관계가 지금까지는 형성이 됐었는데 네. 7월부터 살살 얘네들이 좀 이상한 짓을 하는 거야. 이상한 짓이라고 잘하고 있어요. 네. 네. 환율이 한국 올라가는데. 주식을, 그렇죠. 하는 한국 주식을 또박또박 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25일 한국거래소 따르면 최근 한 달입니다. 네. 외국인 투자자들이 코스피 시장에서만 3조 8천억 가까이 매수를 했어요. 당연히 이제 개인과 기관은 팔았겠죠. 네. 기관이 2조 4,800억 원 팔았고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도 이 틈을 활용해서 1조 4,200억 물량을 좀 정리를 한 건데 조금 이상하잖아요. 뭐 환율이 이렇게 급등하고 그러면 외국인 환차손 나고 뭐 이렇게 되는 상황인데 네. 이제 팔았다 이거죠. 그럼 왜 그러냐? 이 원화 약세에 대한 어제 김효진 위원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거 좀 잘 봐야 됩니다. 어제 차트도 보여드렸잖아요. 한국이 연초 이후 9% 원화 하락이 됐는데 네. 그 오른쪽에 있는 게 제가 지적을 해드렸잖아요. 그 오른쪽에 있는 나라들이 대부분 보면 유로, 그죠? 노르웨이, 스웨덴, 네. 일본 이런 선진국들이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이 달러 인덱스 스위스 프랑도 뭐 우리보다는 조금 덜 약세입니다만 워낙 강한 기축 통화인데 거기도 어쨌든 달러 대비해서 많이 빠졌단 말이에요. 이런 대외 변수에 외부 외생 변수에 의해서 그런 거지 우리 경제의 펀더멘탈에 대한 의구심이라든지 물론 이제 뭐 무역 수지가 대폭 적자가 나고 있는 부분은 조금 우려가 됩니다만은 본질은 그게 아니다라는 그런 입장이 일단 나온 거고요. 그리고 어제 이제 예상대로 한국은행에서 25bp 금리를 올리면서 이창용 총재도 무슨 얘기를 하냐면 환율 상승이 외환시장 유동성 문제나 신용도 문제, 외환 보유액 부족 등으로 인한 것이 아니다. 네. 굉장히 클리어하게 얘기를 해줬고 달러 강세와 함께 다른 국가의 환율이 같이 움직이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 이제 우리 경제에 대해서 워낙 장기간의 경기 하락, 경제 성장률의 하락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뇌리에 굉장히 많이 박혀 있다 보니까 네. 뭔가 외생 변수에 의해서 좋아진 것도 사실은 너무 크게 밖에서 좋아진 거다 이렇게 보는 거가 있고 또 우리가 안 좋으면 사실 외생 변수에서 안 좋아진 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내부의 문제 물론 이제 우리 경제를 너무 낙관적으로 보자는 말씀은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렇게 좀 냉정하게 보는 시각이 외국인 순매수를 반영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어디를 많이 사고 어디를 팔았나 한번 볼까요? 차트를 보여주세요. 제일 많이 산 건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지금 뭐 말이 많죠, 저게. 네. 미국의 뭐 이 IRA 기준으로 해 저게 좋은 거냐 나쁜 거냐 갑론을박이 많았어도 최근 한 달 동안 거의 1조 가까이 9,178억 원을 샀고요. 저거 가장 큰 피해를 본다는 거 아닙니까, 현대차가. 실제로 현대차. 지금 뭐 전기차 수출 뭐 막힌다 이런 얘기 정의선 회장이 가서 지금 급거 가가지고 뭘 하고 있다고 하는데 많이 샀네. 5,194 2위고요. 삼성 SDI, 현대미포조선 뭐 워낙 업황이 좋다고 한 거죠. 현대모비스, 자동차 조선, 전기차, 저 배터리 이렇게 산 거고요. 순 매도를 보면 좀 특이해요. 네이버가 물론 이제 순 매도라는 양이 이제 순 매수보다 10분의 1 가까이밖에 안 돼요. 네. 네이버가 1,000억 이상 그리고 SK텔레콤, 하나금융주, 삼성전자, 우선주, HMM 주제가 없다는 겁니다. 주제가 없어요. 그냥 네네네. 금융주도 있고 전자우선주도 있고 SK텔레콤도 있고 별로 그러니까 저건 뭐냐 기본적으로 매수에는 기조가 있고 매도에는 기조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물론 이제 뭐 순매수가 워낙 크니까 네. 그런 걸 좀 보실 수가 있고 또 이제 7월달에 국가별 외국인 주식 순매수 시계치를 보면 1위가 단연 이제 미국계 자금인데 지난달에만 미국계 자금이 1조 7,300억 원어치를 샀고 그 다음에 싱가포르이고 그 다음에 일본인데 3,800억, 1,600억 샀습니다. 6월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6월에는 어디서 많이 샀냐? 노르웨이, 싱가포르 같은 데서 노르웨이는 뭐 아시는 것처럼 노르웨이 국부 펀드가 굉장히 크잖아요. 네. 이런 데서 한국 주식을 많이 샀는데 7월에는 미국이 바통. 미국
미국계 자금이라는 게 외국계 자금의 어떻게 보면 상징 같은 거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주식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당연히 미국인데 외국인 주식 투자 비중에 미국이 전체 41.2%를 차지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조금 한 발짝 더 나가보면 왜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현대차 이런 것들을 샀을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단기간에는 저게 논란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런데 신냉전, 미중 간의 신냉전 시대에 반사이익을 보는 게 한국이라고 보는 거 아니냐. 미국계 투자자들은. 네네네네. 뭐 저기 10년, 20년 이후엔 모르겠죠. 또 한두 달은 모르겠죠. 그러나 이 중기 추세상에서의 바이든 행정부의 이 정책의 근간은 미국이 안보 등을 이유로 해서 중국을 배제하는 정책인데 그 사이에서 중국과의 비즈니스 익스포저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산업에서는 미국의 어떤 이런 정책의 수혜를 볼 것이다. 그게 전기차도 되고 자동차도 되고 풍력도 되고 태양광도 되는데 네. 정도의 차이가 있다라는 그런 정도로 외국인이. 근데 외국인 좀 특이한 거죠. 뭐 제일 좋은 게 풍력이라며요. 제일 좋은 게 태양광이라며. 그렇습니다. 제일 좋은 게 수소라며. 네. 그게 아니고 물론 이제 주식의 어떤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살 수 있는 주식이 있고 그렇지 않은 주식이 있습니다만은 외국인들은 그 기간 중에 어쨌든 자동차와 배터리를 많이 샀다. 이런 거를 굉장히 의미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외국인 7월 말부터 22영업일 계속 순매수입니다. 아 그래요? 22영업일이면 한 달이 넘게 산 거죠. 계속 샀네. 진짜. 계속 산 거예요. 특이할 만한 상황이 벌어진다. 네네. 그래서 이용찬 하이투자증권연구원이 무슨 얘기냐? 2015년부터 사드 보복과 2018년 G2 무역 분쟁 등을 계기로 공급망을 정리하던 와중에 최근 신냉전은 프렌드 쇼링 이런 거에 프렌드에 우리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프렌드 우방국과 공급망을 구축하는 거. 그래서 외국인이 정말 돌아왔는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들었다 놨다 하는 건지는 이제 지켜봐야 되겠죠. 이제 다음 주부터 9월장이 열리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없는데 어쨌든 7월부터 8월 지금까지의 어떤 시장의 장세는 우리의 예측과 조금 다르게 갔다. 기관이 너무 많이 팔았다는 걸 제외해놓고 보면 외국인의 수급은 상당히 좋았는데 또 한 가지 이제 외국인 사는 이유를 찾아보면 올해 2분기의 어닝 시즌에 이렇게 발표된 걸 보면 나쁘지 않았다는 거죠. 예를 들면 증권사 3곳 이상의 실적 추정치가 있는 상장사 가운데 8월 5일까지 2분기 실적을 발표한 게 대가 129개 군데거든요. 네. 이 중에 54.3% 70곳이 컨센서스보다 좋아한 서프라이즈를 냈단 말이죠. 그죠? 그리고 영업이익 컨센서스를 10% 이상 웃돈 어닝 서프라이즈 기업은 39곳이나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려했던 것보다는 2분기에 우리 기업들의 실적도 나쁘지 않았고 또 미국 시장에서의 어떤 바닥론 같은 것들도 최근에 좀 나온단 말이죠. 예를 들면 굉장히 비관적인 입장을 고수했던 데가 JP모간인데 네. 주식의 밸류에이션이 매력적이라는 보고서가 새로 나온 것도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9월 시장에 대한 기대도 있고 우려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외국인의 매수세가 이어진다라는 전제하면 조금은 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고 강영현 저 이사처럼 속지 말라니까요. 그거 페이크예요.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뭐 제가 다른 때는 여러분께 이런 말씀 안 드리는데 저희 꼭 보십시오 이런 말씀 안 드리는데 장이 굉장히 변곡점 같고 헷갈리잖아요. 네. 이럴 때 시장에 굉장히 관록 있는 매매자 그리고 분석가들의 열띤 토론을 1시간 반 동안 하니까 네. 여러분 한번 오늘 저녁에 스페셜 또 김프로가 출동하는데 좀 많이 들어와 주세요. 금요일 날 또 배치를 했더라고요. 흥행 제일 안 되는 날. 아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제 그런 시대 아닙니다. 아니에요? 금요일이라고 사람 적어지고 뭐 이런 때가 아니에요. 이 투자가 다음 주에 한번 볼게요 그럼. 얼마나 지금 중요한 시기인데요. 라이브로 하니까요 여러분. 네. 뭐 편집이고 없습니다 그냥. 네. 튀기는 들어와 주십시오. 자 오늘 저녁 6시에 저녁 라이브 꼭 함께 해주시고요. 자 그럼 두 번째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에서는 2035년부터 아예 내연기관 판매를 금지할 거다. 합니다. 캘리포니아 주기 제가 말씀드린 고음 딱 그려져 있고 밑에
캘리포니아 리퍼블릭 이렇게 써 있잖아요. 주기가 그거예요. 주기에. 곰이 있어요. 네, 곰이 있죠. 이 휘발유 등 내연기관 차를 아예 물론 이제 신차 기준이에요. 신차 중고차는 아니고 그래서 2035년부터 판금입니다. 판금. 이걸 이제 조만간 캘리포니아 환경규제 당국이죠. 대기자원위원회에서 발표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현재 12% 수준이랍니다. 캘리포니아 내 전기 수주차 비율이. 그러면 이제 2035년부터는 신차 기준으로 100%가 되는데 중간에 로드맵도 올렸어요. 2020년까지 전기 수주차 비율을 35%로 2030년까지 68%로 사실상 제 생각에 그래요. 2027년 8년 가면요. 새 차 안 팔릴 겁니다. 캘리포니아에서. 그럴까요? 개솔린이라든지 디젤차. 누가 팔아요? 그럼 예를 들면 중고차 팔 때 완전히 똥같될 텐데. 그렇죠. 저 같은 건 안 사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캘리포니아가 미국 그 주별로 압도적인 일이잖아요. 그렇죠. 뭐 경제 소득이나 규모가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보다 더 크다는 크니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적어도 뉴욕 타임스의 보도에 따르면 12개 주가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신차 판매를 금지하는 캘리포니아의 계획과 동일한 내용의 규제를 한다. 12개, 그러니까 50개 주 하와이 빼면서 대륙에 이제 49개 주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12개면 사실 3분의 1, 4분의 1 정도니까 이 정도가 이제 30년 기준으로 그 내연기관 제로 여기에 이제 동참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제가 이제 한국의 전기차 배터리 얘기했습니다. 총량의 규모가 예를 들면 우리 낚시 가면 빵이 크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총량의 크기가 커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뭐 희비상국선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 전기차 배터리 나쁘지 않다고 보는 시각이 맞는 것 같고 외국인이 그래서 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자, 그러면 뉴스 3 세 번째 뉴스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한 증권사가 전산장애가 있어서 뭐 이용자들이 좀 불편을 겪었는데 결국 손실보상에 나섰군요. 이게 이제 8일 날이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게 한투증권입니다. 한투증권에서 그 물이 찼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산장애가 거의 하루 동안 지난 8일 날부터 9일까지 홈 트레이딩 시스템하고 모바일 트레이딩 MTS 전원 공급이 불안정해가지고 8일 오후 4시부터 접속이 중단이 되고 그 다음 날 9일 오전 7시 15분부터까지 복구가 됐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대표이사가 이제 대고객 사과문을 어제 냈어요. 그래서 아주 구구절절히 이제 저기 나오잖아요.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이제 깊은 어조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대고객 사과문을 이제 냈는데 잘하는 거죠. 뭐 잘못한 거에 대해서 빨리. 그래서 이제 이 사과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전산장애로 인한 피해 발생에 대해서 재산상의 피해에 대해서 신속히 보상하겠다. 여기 가능해요, 근데? 그래서 어떻게 하려는지 모르죠. 그래서 9일 동시호가의 매매가 완료된 고객을 기준으로 손실이 확정된 경우에 대해서 보상을 진행하겠다 이런 보상을 하는데 세부적인 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금융회사의 사고라는 거는 굉장히 불특정 다수에게 큰 손실을 줄 수 있다. 그렇죠. 네. 그러면 9일 동시호가에 큰 매매를 하고자 했던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리고 그게 사실은 이제 그 한 건의 매매가 불발된 게 문제가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축차적으로 쭉 뭐가 꼬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사실 그렇잖아요. 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예전에 제가 이제 증권회사 영업 직원한테 뭐 바빠서 이걸 좀 팔아주세요 했는데 그 친구는 그 뜻을 잘 못 알아듣고 예를 들면 천천히 나 지금 팔으려고 했는데 근데 거기서부터 이제 막 기분이 꼬이고 막 이렇게 돼가지고 매매를 망쳐버리고 막 그러면 안 되지만 그건 이제 경험담이시죠. 있었어요. 네. 뭐 그런 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그건 이제 그냥 개인과 그 영업 직원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건데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이 수혜 때문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래서 여튼 관계자가 접수된 모든 불편 사항을 세심하게 살피고 검토하면서 예상 외로 시간이 많이 소요됐다. 그때 그래서 이번 일을 더 나은 회사로 발전하는 계기로 금융소비자 보호와 고객 신뢰
근데 제가 이 수혜뿐만 아니라 한투증권만 이런 경우가 있는 게 아니라 저 몇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특히 신규 상장하는 날. 거의 뭐 거의 대부분의 막 그 주관사들은 다운돼. 예. 근데 그 이후에 제가 보상했다는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아니 거래를 하고 싶은데 거래를 못한 거 아니에요. 시스템 장애로. 네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도의 사과문을 내거나 보상에 나섰다라는 뉴스를 본 적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야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이냐. 이건 이제 예를 들면 수혜가 겹치고 또 전사적으로 뭐 특별한 이벤트가 없는데도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렇게 조치를 하는 것 같은데 금융회사의 어떤 사고 장애 고객의 불편이 광범위하게 돼서 그건 이제 시스템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정말 세심하게 그리고 굉장히 신속하게 고객에 대한 피해 보상이라든지 이런 조치들이 이루어졌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이번 이를 계기로 해서 이 전산이라든지 이런 굉장히 중요한 시스템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뭐 손실을 측정하기도 쉽지가 아마 않을 거고 그것도 네. 보상도 아마 뭐 쉬운 일은 아닌 것 같긴 한데 네. 여튼 이렇게 사과하고 뭐 보상한다고 하니까요. 어떻게 하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는 잠시 광고 듣고 와서요. 바로 박병창 부장님 모시러 가겠습니다. 네. 옛날에는 우리는 개인 투자들이 사면 장이 빠지고 개인 투자들이 팔면은 장으로 오르고 막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런 얘기 하는 사람들은 정말 진짜 이제 물러나야 돼요. 제 경험상 캐시가 최고입니다. 10년 있으면 엄청난 기회가 와요. 평일 600석 전석 매진 2022 하반기 자산시장 대전망이 온라인으로 출시됐습니다. 우리는 펀드 매니저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전문가가 아니에요. 왜 자꾸 우리가 전문가가 되려고 그래요? 아파트 사고 뭐 재산 올라가고 그게 다 내 덕인 줄 알잖아. 근데 중앙은행 덕이라고. 거기서 내셔줄 때 같이 들어가야 돼. 근데 지금 들이마시는데 그 앞에다 대면 빨리 들어가지. 주식 부동산 투자에서 꼭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를 압축한 5시간의 강의 2022 하반기 자산시장 대전망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영상 하단의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